시사계 정승재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영리한 외교력 UN 연설 뜯어보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영리한 외교력인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시작 부분에서 먼저 UN을 띄워줍니다. 대한민국은 UN의 도움을 받고 성장을 했다. UN 덕분에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지금은 UN과 함께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UN 덕분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UN의 역할을 치켜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를 또 치켜 세워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대통령이다. 그 행위만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시작하는 신호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업적을 치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연설을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꺼낸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70년 가까이 인간의 발을 들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인 곳, 전 세계에 DMZ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 안에 UN의 다양한 기구들이 들어와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평화를 위한 곳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수많은 지뢰들, 한국군과 북한군만으로는 제거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UN과 함께 빨리 이 지뢰들도 제거해 나가고 이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 무대로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들러리를 설 테니 UN과 국제사회가 주인공이 돼서 이 비무장지대 안에 각종 기구들을 설립하고 함께 갖고 나가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 얘기는 전 세계를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낙장 불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없다.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만의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함께 끌어들이자, 이런 구상인데요. UN 입장에서도 굉장히 군침 도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군침 도는 제안이기도 하죠. 지금의 UN 사무총장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이 일이 벌어지기만 한다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멋진 업적으로 기록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 연설문을 들어보면 우리는 니네 덕분에 잘 살게 됐고 이제 이 DMZ라는 특이한 공간이 있으니 이곳을 너희들이 들어와서 전 세계 평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만들어줘라.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뒤에서 들러리는 서주겠다, 요런 내용으로 들려요. 굉장히 영리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외교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느낀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맺은 위안부 관련된 약속, 화해치유재단. 자, 이것이 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과 졸속으로 맺은 그런 약속인데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약속을 깨야 된다, 파기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도 이건 파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유명무실한 그런 약속으로 바꿔놓죠. 그것은 바로 일본이 준 돈, 이 돈을 우리가 쓰지 않겠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이 재단의 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일본 니들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일본이 그 돈을 가져가게 되면 일본 스스로가 이 약속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쓰지 않고 있으니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국가 간의 약속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지 않으면서 그 전 정권이 만들어낸 잘못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묘수를 생각해낸 것인데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디어에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UN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는데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살짝 틀어버립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의 금액만큼 미국 무기를 사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금액은 대충 맞춰놨지만 방위비를 너무 심하게 올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돈은 맞춰드릴게, 그 대신에 니네 나라 무기를 사는 쪽으로 우리가 돈을 좀 맞춰주겠다 이런 딜을 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영리한 외교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반해 아베는 어떨까요? 아베도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을 했죠. 아베는 북한한테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김정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아베랑 할까요?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350만 주구장창 불러대고 있습니다. 아베도 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끼고 싶어요. 근데 트럼프가 껴주질 않죠.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 좀 하자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아베는 쳐다도 안 봐요. 모양이 너무 빠집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아베는 미국한테 필요도 없는 옥수수 8조 원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아베가 트럼프한테 약속한 것이 일본 정부가 그 8조 원어치 옥수수를 사겠다가 아니라 일본의 옥수수 농사가 병충해 때문에 흉작이 들었으니 일본 민간 업체들이 이 옥수수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살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살 건데 만약 일본 국민이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 미국에게도 들어갔겠죠. 미국은 트럼프는 매우 불쾌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영리한 외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아베 정부의 외교력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잘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정은이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평양에서 북미 간의 실무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꽤나 뭔가 실질적으로 진척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볼턴이란 강경론자도 나갔죠. 이렇게 실제로 뭔가 이뤄질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받아들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자동차 관세 철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옥수수 8조 원은 국민들한테 떠넘겼는데 국민들은 황당해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 규제했다가 일본 관광 타격 입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런 평가가 일본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이런 제안들 저는 매우 영리하고 타이밍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하게 되고 이 평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당연히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북한을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 싫어합니다. 북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북한을 이용하고 북한을 활용해서 우리도 이익을 좀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영리한 외교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끝!